자, 이번 시간에는 고전압 배터리의 구성 요소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압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단위 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셀은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를 쓰거나 안 그러면 각형 배터리라고 하는 각에 들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 포장이 된 파우치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금 배터리 구성 요소에는 음극재와 분리막, 양극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동그랗게 말면은 원통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 파우치라는 데 집어넣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압착을 하면 파우치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모난 데 형태에다가 집어넣으면 각형이라는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기본 셀이라는 것들을 모아서 기본에 되는 모듈이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된 하나의 파우치 셀을 가지고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단위 용량이 큰 모듈 하나 만들어내고요. 이 모듈들을 또 추가로 연결해서 지금 이런 기본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셀, 모듈, 팩이라는 구성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듈들을 많이 또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배터리 팩이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터리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충전을 시키고 방전을 시키고 온도를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각 배터리들이나 특히나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BMS라고 하는 이런 배터리의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받아서 출력을 주고 방전을 시키고 온도를 체크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전압이 있는 배터리 팩에 있는 것들이 전기가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어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PRA,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는 18650이라고 하는 건데요. 18650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파나소닉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각형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러한 각형 배터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로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충격이라든지 보호, 안전성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하게 제작된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밀봉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서 조금 강력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스켓을 통해서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타입의 배터리 기본 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제일 많이 유명한 파우치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식으로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로 된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쌌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빙빙빙 돌려서 스택 앤 폴딩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렇게 단위 셀 파우치를 만들게 됩니다. 파우치 타입은 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해서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적인 파우치를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캐패시티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모듈들을 계속해서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단위 모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갖고 있는 볼티지에는 동일하되 에너지 캐패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된 기본 모듈들을 직렬로 해서 더 큰 모듈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기본 단위 모듈들을 계속해서 직렬로 연결해서 기본 모듈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듈들은 또한 여러 개 연결해서 배터리 팩이라는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새는 모듈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셀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과정을 없애는 셀 투 팩이라는 공법과 셀 투 바디, 셀 투 샤시 등 다양한 공법이 쓰여지면서 모듈이라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등에는
배터리 등의 출력들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이상 유무 등등을 판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전체의 데이터를 센싱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은색 이렇게 된 박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팩에 있는 각 모듈들과 셀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받아서 배터리들에 대한 출력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PRA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배터리 팩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시동을 켜거나 특정하게 에너지를 표현할 때 바깥쪽에 있는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는 플러스 쪽 릴레이, 마이너스 릴레이, 그 다음에 프리차지 릴레이, 프리차지 레지스터라는 것들과 전류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팩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에 적용이 된 배터리 팩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팩에는 센서 데이터들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차량에 장비를 장착해서 배터리 BMS랑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배터리에 있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차량 내부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너에 장착된 배터리 팩을 기본으로 해서 이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172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차종들은 더 많은 센서 데이터들을 많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몇 가지 팩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저희가 뽑아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중에 중요한 항목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들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는 SOC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테이트 오브 차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충전된 상태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지금 배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가, 에너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동작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총 동작 시간은 실제적으로 BMS가 동작을 시작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날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증가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지금 사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연 저항이라는 것들 팩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연 저항 측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고전압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바깥쪽이나 샤시 쪽으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절연 저항이라는 것들을 체크해서 고전압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절연 저항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가 SOH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SOH는 State of Health라고 해서 정품 기준으로 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 기준 100%에 대비했을 때 현재 이 배터리 상태가 SOH가 100%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쓰고 있는 것들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들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들이 충전하고 방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밸런싱 있는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셀들에 대해서 모든 전압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러한 데이터를 쭉 모두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에 대한 셀 간 전압 편차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셀 배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떨어졌거나라고 하면은 불량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가 0V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배터리 셀 간의 전압 편차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불량셀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누적 충전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센서 데이터에서는 얼마만큼 급속 충전이나 완속 충전을 했나까지도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누적에 대한 충전 전력량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얼만큼 많이 충전을 했나, 충전에 대한 양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배터리에 대해서 충전에 대한 것들과 노화 관계의 이런 상관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이 배터리에 대한 최대 온도가 되겠는데요. 배터리 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을 하거나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온도 편차들도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셀들은 불량이 날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들에 있는 전체적인 온도를 체크해서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 너무 낮으면은 또한 조금 데펴줘서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온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최대 온도, 최소 온도 이런 것들과 또한 편차값들을 확인해서 배터리 셀들의 이상윤물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새는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배터리의 건강 상태와 이상 상태, 그 다음에 불량 여부들을 판정하는 것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배터리에 대한 내부 구성에 대한 요소들과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배터리 팩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배터리 팩에 대한 주요한 구성 성분들, 요소들을 확인해 보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는 충전기에 대한 부분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